안녕하십니까. 달력이 또 한 장 넘어갔습니다. 6월 1일 오전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한때 우리 문재인 보유국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말을 꺼낸 뒤 유행을 탔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는 자부심으로 통했겠지만 반대자들에게는 조롱으로 사용됐죠. 그런 문재인이 지금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온 가족이 문재인의 5년을 더듬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5년 동안 무슨 짓을 했던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매월 세금 한 푼 안 내고 연금으로 1390만원, 연간 1억 6690만원을 가져갑니다. 셀프로 인상해서 매달 받는 비서실 활동비, 차량 지원비, 국외여비, 민간진료비, 간병인 지원비 등 예우보조금은 당연히 별도입니다. 문재인을 보유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어디 갖다 버릴 데 없나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문재인이 기르던 풍산개를 버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잊혀지고 싶다더니 파란 점퍼를 꺼내 입고 총선 유세에 나섰는가 하면 결국은 회고록까지 들고 나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이 오늘 이런 문재인을 직격하는 칼럼을 게재해서 지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환각과 망상이 뒤섞인 문재인의 인식체계를 꼬집은 글인데, 우리가 잊고 있었던 문재인의 실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글입니다. 문재인 회고록과 평산마을의 이상한 고향이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박 실장은 어찌됐거나 흥행에는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주제를 현실을 벗어난 환상 속 세계관으로 잡았습니다. 칼럼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책빨간 일이 하필이면 동해로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쏜 날이었다. 사거리 300에서 1000km이니 대남 타격 용인이 분명했는데 회고록은 김정은이 핵을 사용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김정은이 핵무력을 동원한 남조선 전 영토 평정 운운하는데도 문 전 대통령은 그를 연평도 포격에 미안해하는 평화주의자인 양 묘사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이 깍듯했다, 이렇게 평가한 부분도 지적했습니다. 고모부를 총살하고 형을 독살한 독재자를 예의 바르고 존중이 몸에 뱉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비난받아 마땅하죠. 칼럼은 또 그는 딸 세대까지 핵을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한 김정은의 말이 진심이었다고 했는데,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 때마다 딸을 끼고 다닌다는 뉴스도 못 본 모양이었다.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친서를 보내서 문재인 배제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그는 미북이 우리의 중재 노력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사실과 동떨어진 소리에 도대체 어느 행성에 살고 있나 싶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박 실장은 또 현실과 비현실을 오가는 회고록을 보며 평산마을 사제에서 기른다는 이상한 고양이를 떠올렸다고 적었습니다. 잊혀지기 싫어 안달이 난 문재인은 걸핏하면 소셜미디어에 좋아요를 눌러대면서 관심을 유발시켰는데, 알고 보니 모두 글 읽는 고양이의 소행이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총선 때 문 전 대통령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비하하는 소셜미디어 글에 좋아요를 눌러 입방아에 올랐다. 논란이 일자 해명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문제의 고양이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측 관계자가 단순 실수일 수도 있고 반려묘가 태블릿 근처에서 놀다가 그랬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설명이 궁하자 애꿎은 고양이를 끌어댄 것이었다라고 적었습니다. 평산마을 고양이가 소환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2022년 퇴임 직후에도 그는 이재명 대표를 쓰레기로 비방한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했다. 얼마 뒤 또 드디어 범인 색출, 이런 제목으로 반려묘 사진을 올려 고양이의 범행임을 주장했다. 그 뒤에도 이 대표의 대북 코인 수사기사, 이 대표를 사이코패스로 표현한 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일이 계속됐다. 반복되는 이재명 때리기에 추측이 무성하자 친문 김남국 의원이 나서서 단순 실수이거나 반려묘의 짓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 고양이는 어떻게 정적을 공격하는 글만 콕 집어내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이후에 이상한 일이 발생했던 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박정훈 논설실장이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칼럼은 또 문 전 대통령의 이해하기 힘든 정신세계를 직설적으로 저격한 사람이 존 볼턴이었다. 트럼프 정권 안보보좌관을 지낸 그는 2020년 회고록에서 북핵에 관한 문 전 대통령의 생각이 조현병 환자 같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국의 선핵 폐기와 북한, 중국의 단계별 보상은 양립 불가능한데도 문 전 대통령은 둘 다 찬성한다며 비현실적이고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었다.
문 전 대통령의 현실 인식을 신랄하게 짚어냈다. 그런 분석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칼럼은 또 집권 5년간 문 전 대통령은 현실 무시 발언으로 쉴 새 없이 국민을 놀라게 했다. 미친 집값의 광풍이 부는데 부동산은 자신 있다고 하고 소득주도 성장의 역효과가 속출하는데도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과속의 인상에 휘청대는 자영업자들 앞에서 긍정효과가 90%라고 하고 울산 선거 개입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우리 민주주의가 남부럽지 않게 성숙했다고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퇴임 후에도 유체이탈 은행은 이어졌다. 잊히는 삶을 살겠다더니 책방을 열어 지지자들을 불러 모으고 자기 치적을 담은 다큐멘터리의 주연으로 출연했다.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장본인이 5년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 운운하는가 하면 책 소개를 빙자한 서평정치로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졌다. 자기 임기 때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넘긴 잼버리 대회를 실패라고 비난하면서 정부 탓으로 넘기더니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라고 했다. 박 전 실장의 지적은 이어집니다. 총선 때도 그는 부산 경남을 돌며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를 벌였다. 같은 사람 속에 잊혀지겠다는 인격과 잊히기 싫어하는 또 다른 인격이 공존하는 듯했다. 지난주 노무현 추도식에선 이재명 조국 대표 등을 앉혀놓고 성과를 빨리 내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야권의 좌장 노릇을 하겠다는 뜻이었다. 그의 회고록엔 외교 안보편이란 부제가 달려있다. 경제편, 정치편 등이 계속 나올 것이란 예고다. 우리는 지난 대선의 정권 심판으로 문재인 시대를 끝냈다고 생각했다. 떠나보낸 줄 알았던 전직 대통령이 잊혀지길 거부하고 자꾸만 현실 정치에 끼어드는 모습을 얼마나 더 봐야 하나 싶다. 이런 말로 칼럼을 끝맺었습니다. 박정훈 논설실장과의 희망과는 별개로 우리는 지금 계속 현실 정치에 끼어드는 문재인을 더 자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재인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문재인 가족이 저지른 재임 5년간의 행동들은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살아남기 위해 발악을 할 테니 언론의 관심은 당연히 문재인의 단죄에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이 한때 자기를 방어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이재명이나 조국은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에 쏟아지는 관심을 분산시켜줄 문재인이 너무나 고마울 것입니다. 고맙기는 하지만 굳이 나서서 문재인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신용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재인의 발버둥은 계속될 것이지만 문재인은 이미 몸부림칠수록 조여드는 올가미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